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9일 일요일,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주제는 필리핀에서 짓는 집과 한국에서 짓는 집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했거나 또는 결혼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필리핀에 집을 짓고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집 짓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필리핀에 와서 보면은 필리핀에 집 짓는 방법이 참 허술합니다. 한국에 비해서. 그 이유는 필리핀은 일단 겨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 이 두 가지가 한국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지는 조건입니다. 우선 겨울이 없다는 것은 보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이 우선 다릅니다. 벽. 한국은 집을 짓게 되면은 이중벽을 해서 가운데 스티로폼을 딱 끼고 보온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다 그 보온 때문에 이중창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리까지도 가운데 공기를 넣어서 보온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의 주택 건축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겨울이 없기 때문에 문틈이라든지 이런 데를 빽빽하게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이중창을 해서 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벽도 이중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온재를 낼 필요도 없고요. 그런 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필리핀에 와서 집을 짓는 것을 보면은 야, 무슨 집을 졌다우로 짓나, 마치 우사 짓는 것 같이 짓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즉 가축들이 사는 돈사나 우사 같은 그런 걸 짓는 방식으로 이제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한국은 그런 가축 사육사를 블록으로 짓지 않습니까? 블록으로. 그리고 지붕도 이제 스레드 같은 거 이런 걸로 얹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이게 굉장히 건축 기술도 낙후하고 아주 단순하게 집을 짓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필리핀에 집 짓는 것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리핀 일단 겨울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블록으로 벽을 쌓고 양쪽에 세면을 바르고 해도 한국처럼 금방 망가지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세면이라는 것은 모래와 시멘트와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겨울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얼었다 녹았다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말랐다가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콘크리트 특성이 처음에 콘크리트 양생을 하고 계속 물을 붓습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국은 이제 그렇게 강화를 하지만 필리핀은 자연적으로 그게 되기 때문에 이런 콘크리트 건물도 100년이 간다 합니다. 100년.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블록으로 진 집들도 나중에 단단히 말랐을 때는 공구리 못을 쳐도 잘 안 들어갑니다. 하도 단단해 가지고. 그런데 단순하게 그 블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있기 때문에 블록 속에다가 색회를 하죠. 색회. 블록을 3개를 쌓고 이제
가는 철근을 또 쾌에다 넣고 다시 세로로다 또 블록 3줄씩 엮어가지고 들어가게끔 또 세로로 철근을 넣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시마 매듯이 딱 매가지고 그 블록을 싸가면서 그 구멍을 전부 다 세면으로 메꿉니다. 세면으로. 그리고 다시 또 다 싼 다음에는 앞뒤를 또 세면으로 바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결론은 세멘 콘크리트 벽인 것이죠. 이게 공간이 없기 꽉 채워가지고 세면을 이제 넣기 때문에. 왜 그런 거 하면은 이게 바로 그 지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진. 그러니까 내진 설계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냥 블록을 쌓기만 하면은 금이 막 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그러나 그 속에다가 철근을 넣어서 그러니까 철망을 세워가지고 그 철망 앞뒤로 공구리를 친 것 같은 그런 벽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일종의 내진 설계입니다. 내진 설계.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단단히 짓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벽을 쌓은 다음에 지붕은 반드시 필리핀은 그 양철 함석 그 스레트로 올립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지붕을 왜 저따위로 하냐, 저게 무슨 힘이 있을까, 그리고 여름에 이게 얼마나 뜨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에 내가 오면은 개화로 얹든지 아니면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슬라브를 쳐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석 철판으로 된 스레이트를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진 때문에. 가령 기와를 얹었을 때 집이 흔들리면 기와장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떨어지는 기와장에 사람이 맞으면 다치거나 뭐 제대로 머리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절대로 그래서 기와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레드, 철판 스레드 같은 경우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음매 부분이 벌어질 수 있어도 떨어진다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그 가벼운 철판 그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철판도 품질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종이짝처럼 얇은 것도 있고 좀 탄탄한 두툼한 것도 있습니다. 두툼하다고 해서 무게가 많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 탄탄한 거죠. 약간 그런 철판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제 지진 때문에 그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철판을 할 때도 지붕의 그 처마 그 삼각대를 철골로, 돈 있는 사람은 철골로 합니다. 그걸 철골로. 왜냐하면 나무로 하게 되면은 그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나무 약하죠. 아무래도 썩고, 특히 못 박은 자리가 습하다 보니까 그 건자리가 이제 녹이 나고 또 못이 썩고 뭐 그러다 보면 나무도 썩고 해서 약해집니다. 그러나 철로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철로 돼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용접을 합니다. 지붕 벽에다가. 왜냐하면 벽체에 이미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이 이제 다 들어가서 이제 세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을 해가지고 용접을 합니다. 전부 다 것을 용접을 한 다음에 그 함석 밑에다가 그 스티로폼이죠. 일종의 얇은 스티로폼 롤로 된 거를 이제 깔고 그 위에다 스레트를 깠는데, 돈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돈이 없는 경우는 그냥 스레트 얇은 거를 덮죠. 그리고 이제 용접을, 나무로 된 집은 용접을 못하기 때문에 못이나 받고 이제 그러는데, 태풍이 강하게 불면 지붕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약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용접을 해가지고 그 스크류로 다 박아놓으면은 절대로 이제 그 날아가질 않죠. 그런 이유로 필리핀은 그 지붕을 함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함성으로 된 지붕을 봉갈로 스타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봉갈로 스타일.
그리고 이제 필리핀도 슬라브를 쳐가지고 슬라브 지붕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이 워낙 비가 많이 와서 그 슬라브 방수 처리가 잘못되면은 이제 비가 새죠. 비가 새고 뭐 비가 한번 왔다 하면은 뭐 막 바깥으로 막 퍼 붓는 식으로 오기 때문에 방수를 웬만큼 해갖고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대로 아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가능하면 봉갈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이런 이유로 블록으로 벽을 쌌는데 이 블록도 처음에 그 자재상에서 가져왔을 때는 한국 블록은 좀 단단합니다. 막 망치 쳐도 안 깨지죠. 막 그 세면 함량 얼마에 플러스 물마 이런 게 딱 돼 있기 때문에 뭐 진짜 단단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블록은 이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덜 마른 거를 갖고 와서 막 쌌습니다. 그 이유가 그 따로 있는데 필리핀은 또 반드시 그 한국은 블록만 싸가지고 그 벽을 쌌지만 필리핀은 반드시 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진 설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블록이 단순히 벽체 역할만 하지 기둥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그렇게 이제 블록을 싸가지고 앞뒤로 딱 세면을 앞뒤에 바르는 세면은 이제 단단하죠. 그 제대로 된 배합을 해서 한 세면을 앞뒤로 발라놓으면 이게 마르면 이제 막 돌덩이 되는 겁니다. 돌덩이.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고 지붕도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필리핀에서 일종의 미신이죠. 미신. 집을 질 때 땅을 팝니다. 일단 땅을 딱 파가지고 집 그 기소죠. 기초공사를 그 땅을 딱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세면을 넣고 철근을 이제 놓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땅 파놓고 작업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닭의 피를 거기다 뿌립니다. 닭의 피. 그런데 그 닭은 반드시 하얀 닭이어야 됩니다. 하얀 닭. 조금이라도 색깔이 있는 닭은 부정탄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하얀 닭을 사다가 닭을 그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막 뿌립니다. 바닥에다가. 그런 것은 이제 필리핀의 미신이죠. 미신. 일종의 미신.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은 집을 짓는데 그 이제 방충망을 또 필리핀은 반드시 하는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방충망을 못 합니다. 방충망을. 근데 방충망을 할 때도 이 방충망의 그 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는 코팅이 된 철사로다가 망을 만들면은 이게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철망하면 다 똑같은 건 줄 알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싼 돈을 받아놓고 코팅이 안 된 철사로 된 망을 사다가 딱 이제 방충망 해놓습니다. 처음엔 똑같죠. 뭐 전문가는 모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창문을 열어놓고 비가 올 때 그 창문을 안 닫으면은 이 바람에 비가 들이칠 때 이제 그 방충망이 젖습니다. 빗물에. 이게 몇 번만 이렇게 되면 그냥 썩습니다. 바로. 이 빗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햇빛이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햇빛에 의해서 그 약해지고 빗물에서 약해지면 코팅이 안 된 거는 바로 썩어가지고 한 1, 2년 있으면 다시 공사해야 됩니다. 다시. 그런 거를 좀 아시고 방충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코팅이 된 철망을 사다가 하시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왁구죠. 왁구라 그러죠. 그 건축하는 사람들 나무 왁구. 이런 거를 이제 그 문짝집에서 만들어 올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좋은 나무를 안 쓰고 그 쪼가리 나무로 써가지고 습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속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짝을 달면은
2, 3년 있으면 이제 그 스키다 밑에 빵꾸난 자리가 다 터져 나오죠. 바로. 그런 것도 좀 확실히 아셔가지고, 한국하고 다른 점들이 이제 그런 거죠. 한국은 문이 뭐, 프레임이 위, 아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지방이 딱 있고, 바닥까지. 그래서 문이 딱 맞는데, 필리핀은 바닥에는 그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로 바닥은 필리핀은 타일을 붙이기 때문에, 타일 때문에 이제 바닥은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공간이 있죠. 바람이 좀 통해야 되니까 필리핀은. 그런 점들이 이제 한국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 점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필리핀에서 집을 지실 때는 필리핀식으로 집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중벽을 하게 되면은 집 두 채 짓는 겁니다. 그거지. 필리핀에서는. 이중벽을 안 해도 할 필요도 없고 더 덥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독자님께서 이제 친구분이 건축사기 때문에 건축 그 설계를 해주셨다는데, 필리핀 법에는 필리핀 법의 국적자가 필리핀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필리핀 정부로부터 건축 설계 사업소 허가를 받은 곳에서 그 건축사에 사인이 들어가 있는 도면이 있어야지만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건축 도면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도면을 가지고 필리핀 건축사를 만나서 이대로 해주십시오 하면은 건축사가 그냥 그 카피에다가 이제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필리핀도 법대로 하게 되면은 무조건 뭐 100평이라고 100평 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공유 면적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평짜리는 몇 평 집을 짓고 이런 게 다 있고, 뭐 3에서부터 몇 미터 뭐 이런 거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필리핀 건축사가 그 법에 따라서 건축 설계를 조금 이제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집을 안 짓고 원래 한국서 가져온 대로 집을 짓게 되면은 이제 뭐 뒷돈을 줘야지 나중에 이제 중공검사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는. 그래서 필리핀은 자기가 예를 들면은 집을 짓고 싶은 방향이 좀 다르다. 필리핀 건축법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은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그 준공할 때. 그리고 이제 집을 짓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리핀 집의 특성을 좀 이해하셔가지고 그대로 좀 따라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